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기업들의 DX 목표 중에 하나인 전사적 AI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AI 기술과 현업 부서의 도메인 노하우가 물과 기름처럼 잘 융합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업 부서원, AI 전문가, IT 담당자 모두 동일한 UX에서 AI 관련 협업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데이터 인과 AI 플랫폼 기반 개인화 마케팅 유스 케이스 데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AI를 일상화한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짧은 5분짜리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유통사의 마케팅 캠페인 대상 예측을 해서 그 대상자한테 생성형 AI로 이메일을 만들어 메일을 보내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사의 고객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개인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이력 데이터를 봤더니 RFM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쓴 정보들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걸 가지고 스코어를 만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스코어는 만들지 않고 그냥 금액을 합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AutoML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식이죠. AutoML을 이용해서 캠페인에서 어떤 상품의 선호도를 관심이 있냐 없냐를 찾아내는 예측 모델을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을 누가 만들어주냐? 생성형 AI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메일까지 발송까지 그렇죠.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지금부터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한테 있는 데이터는 저 커스터머 CRM은 고객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밑에 RFM 데이터는 이제 RFM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고객 정보 데이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살고 몇 살이고 결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RFM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최근에 어떤 걸로 소비했냐. 책에 관심이 있는지,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지,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는지, 게임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저 데이터를 이제 고객 아이디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전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AutoML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심이 있냐 없냐가 타겟이 되고, 그거를 이제 그냥 할 수도 있고, 설명 가능한 모델만 뽑아줘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 거고요. 그래서 어떤 피처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모델링 할 거냐 보고, 알고리즘은 지금 두 개만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로지스트 리그레이션하고 디시전 트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는 패러럴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적용을 한 거고,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 저희 이제 데이터 입구에 AutoML 환경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저 두 개의 모델, 로지스트 리그레이션과 디시전 트리. 사실 아까 할 때 여러 개를 지정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짧게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 사람이 해야 되나? 아니면 저것도 저 지정하는 것까지 개수를 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네네.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스텝이 쭉 있습니다. 저 AutoML 스텝에서 뭐 10단계 중에서 데이터를 쭉 처리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시전 트리가 더 좋은 결과를 냈고, 이 결과에서 어떨 때 관심이 있고 어떤 조건에서 관심이 없는지 보고, 어떤 변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줬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관심이 있었는데 없었는지를 아까 본 오분류표 보고요. 그 결과를 배포하면 이제 모델이 배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지가 없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두 개 연결해서 해서 예측을 하면 예측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제일 끝에, 제가 이제 끝으로 옮겨갈 거고요. 제일 끝에 가면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률로 나오고, 관심이 있는 확률이 있을 때 저기 예측값에 관심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기서 관심이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자꾸 조건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필터를 줘서 프리딕션에서 1로 돼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냅니다. 네, 그리고 저걸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만 뽑아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로 저 우리 안에 아까 들어있던 고객 정보, 네, 네. 어디 사는지 성향을 정보를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스튜디오 이동을 해서 제가 이제 이메일 생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저기다가.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면 여러 지금 GPT 모델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GPT-4 미니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저기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DB 정보를 읽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고객 네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도시는 이제 DB 안에
커스터머 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가져올 건데 두 개를 지정했습니다. 도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도서에 관심은 이제 북에 대한 어마운트 썸을 가져왔고, 그 다음 화장품 관심은 코스메틱 어마운트 썸. 저 금액이 크면 클수록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주는데 저기에서 일단 영어로 한번 주고 한글로 주고 하는데 바로 이제 한글로 바로 실행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저 내용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면 A 화장품을 추천하고 그다음 도서에 관심이 있으면 B 도서를 하라고 하는 저 메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메일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쟤를 저장하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캠페인 정보 안에 저 LLM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결과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게 DB 안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별도의 코딩 없이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것 결과만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결과로 블로그로 돌아가서 보면 저 결과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데 사실 이메일 기능은 저희한테 없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사용자 정의 기능이라고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샌딩이라고 하는 레시피, 사용자 정의 레시피입니다. 이거는 플러그인 레시피는 여기에서 이제 이메일 서버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받는 사람을 커스터머 이메일 가져올 거고 보내는 사람은 이제 제 이메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에는 뭐 제목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지금은 따로 없어서 그냥 고객 이름을 넣을 거예요. 저기서 고객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 아까 우리가 만든 생성형 AI 프롬프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든 저 LLM 결과 값을 가져와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메일이 나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하나의 플로우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전처리하고 모델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생성형 AI 이메일 제너해서 보내는 것까지 가능한 게 저희가 오늘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사실 이런 AI 서비스를 적용할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요새는 생성형이 워낙 핫하니까 생성형 AI만 있으면 다 되는 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ML, 머신러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허용하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생성형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사용하는 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생성형 AI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AI 알고리즘도 잘 활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 이제 다른 툴하고의 그 차별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툴들은 서로 다른 플랫폼이다 보니까 요즘 특히 생성형 AI는 아예 다른 플랫폼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렇게 연결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엔 이런 것까지 될까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프로세스별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말이야 지금 화장품하고 책이랑 이 카테고리별로 맞춤형 있는 고객들한테 메일을 보내줬거든. 야 좀 네가 해라 하면 지가 알아서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올 것 같아요? 저는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가 막 하게 될 것 같고. 백엔드에서 이제 데이터 입고 같은 게 막 움직이겠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앞단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다시 텍스트를 구체화하고 그걸로부터 지리를 만들어내서 그다음 에이전트들이 이제 각자 역할별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단계별로 데모에서 단계별로 사람이 이제 따라갔잖아요. 그거를 AI 에이전트가 할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그죠?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람이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진짜 현업에 있는 분들이나 경영자들이 이 테크놀로지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빛의 속도로. 데이터 입구 관련 추가 영상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